다음은 SAP 코리아 박범순 팀장이 중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및 성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SAP 코리아의 박범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중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및 성장 방안입니다. 제목이 다소 길었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들은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 그리고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력 강화, 특히 비슷한 동종 업계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쟁력 혹은 경쟁 우위를 얘기할 때는 다른 기업과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그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해서 김유찬 교수님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비슷한 물에서 놀다가는 이제 이게 붉은 바다, 피바다가 되기 쉽다.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경쟁이 없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이런 수익성 있는 시장을 내세우는,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처음으로 들고 있는 전략은 기존에 보던 것만 보지 말고 보지 않던 걸 봐라. 다시 말해서 내부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눈을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내셨던 게 첫 번째는 비고객을 확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왜 저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수익 창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우리의 고객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내가 경쟁하고 있는 이 산업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다른 대안 산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춰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비고객과 대안 산업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IT 투자가 활성화되었던 배경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화 시대의 원동력이 됐던 건 바로 전기죠. 전기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더 이상 누가 이제 전기를 어떻게 발전을 하고 발전의 원리는 뭐고 그 다음에 송전, 배전의 원리는 뭐다. 이런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발전망이 이미 그 파워 그리드로 해서 전력망 자체가 통합이 돼 있고 이제 기업으로 따지자면 가치 사슬이라든지 이런 쪽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통합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전기가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콘센트만 맞으면 어디든지 꽂아서 전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통합이 원래 돼 있고 자동화, 표준화가 돼 있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까를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사용할까를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라디오나 텔레비전,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냉장고, 이런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게 됐었고 가전제품 산업, 하이테크 산업이 커가는 원동력이 됐던 거였죠.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를 한다고 해서 그 정보화의 첫걸음이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이 우선 ERP에 투자하는 거, 그게 바로 정보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를 이렇게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듯이 기업의 모든 업무와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그러한 작업이 ERP를 통한 정보화의 첫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부분이 바로 아까 전기도 활용처가 중요했듯이 이런 정보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 아까 전기의 등장으로 예전에 없었던 가전제품 산업 혹은 하이테크 산업이 크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보의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양한 예전에 그냥 직감으로 이렇게 때렸던 그러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 부분도 ERP를 도입하고 난 그 다음 단계, 활용 단계에 가서는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활용처를 찾게 되고 정보를 실제 업무에 여기저기 활용하게 되면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정보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 지원입니다. 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이러한 크게 IT 투자의 세 단계로 간다면 일단은 정보화, ERP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그게 주로 의사결정 지원 부분, 아까 휴맥스의 사례에서도 BW를 통한 그 의사결정 지원 정보,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보기술 내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다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 업무 혁신을 꾀할 수 있는
혁신이 바로 세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가 효율화 최적화된 단계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이다. 그게 IT 투자, ERP 투자 다음 단계인 제2단계인 활용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 IT 부서는 사용자한테 가는 정보의 양을 줄여주고 필요한 정보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제 시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면 세 번째로 해주는 부분들이 이러한 정보의 양이 늘어나도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 구상이라든지 새로운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변곡점을 토대로 또 다른 그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그러한 단계로 정보를 활용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이제 시장 조사기관인 그 가트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800여 명의 CIO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향후 한 3년 후, 그러니까 2007년까지 IT 부서 혹은 기업의 전산 시스템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43%라는 거의 이제 반수 가까운 임원들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답하셨던 부분들은 정보나 혹은 흔히 말하는 의사결정 지원 정보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전략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이게 34%입니다. 둘을 합하면 77%이기 때문에 약 80%에 가까운 CIO 분들이 I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활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앞으로의 향후 IT의 역할이 이제 이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크게 이런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밑에서 밑받침을 해주는 부분들은 이러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IT 투자가 됐건 아니면 경영 혁신이 되었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업가 역량이 CEO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임직원들을 챙기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밑에 뒷받침이 되는 큰 축이 독자적인 사업, 우리 독자적인 이제 브랜드, 아까 그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CE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고 계시죠. 그럼 ERP는 무엇인지 아까 물제인이라고 동영상에서 쭉 설명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ERP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기 맨 왼쪽 위에 삼각형을 보시면 것처럼 돈과 물건, 사람,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설비와 같은 자산도 포함이 됩니다만 물건 쪽에 대체적으로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이걸 좀 더 프로세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돈과 물건, 사람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 그걸 이제 프로세스적으로 봤을 때는 물류 프로세스 혹은 회계, 인사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표준화해주는 이런 작업도 효율화해주는 쪽이 ERP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ERP의 핵심은 정보와 프로세스의 통합과 표준화, 효율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효과로 봤을 때는 뭐 공급망 측면에 대해서는 주로 가시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공급망에서 물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기업 회계 측면에서는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바로 ERP를 중심으로 한 통합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사람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예전에 못 봤던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변화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적응력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ERP를 중심으로 출발을 하겠지만 모든 기업들이 일단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공급망 측면의 통합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CRM이라든지 SCM도 구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P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바로 변화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응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이 SAP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맞게 만들었던 게 이제 파트너의 역량들을 포함을 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SAP가 이미 갖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파트너가 SAP가 마이스AP 비즈니스 스위트가 기존 기업의 요구사항들을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한 50% 정도 충족을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파트너사가 자신들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솔루션 역량들을 35% 정도를 덧붙여서 기업이 보실 때 그러니까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85% 정도의 요구사항들이 이미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충족이 되고 나머지 부분만 필요하다면 추가 개발을 하시는 이런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파트너가 단순히 솔루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구현 프로젝트 그리고 나중에 사후 지원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AP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파트너 엣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파트너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90%가 이 상금보다도 주변 상품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타이거 우즈는 자기의 진가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100% 골프에 전념을 해야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 핵심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고객의 가치를 두는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브랜드인지 혹은 고객 밀착 지원인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업 운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컨텍스트가 계속 증가하는, 그러니까 주변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자동화, 표준화, 통합, 효율화하는 ERP를 도입을 하셔서 그 ERP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프로세스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표준화되어 있고 선진 사례라고 효율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ERP가 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왼쪽 부분, 혁신은 뭘로 지원하느냐? ERP 안에 숨어있는 프로세스들, 기능들을 뽑아와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도록 바로 이제 레고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그러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역량, 그게 바로 다음 세대의 혁신, IT 투자의 마지막 단계인 혁신 단계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혁신을 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독일에 보시면 SAP가 제공하는 ERP에 투자를 한 기업인데 독일의 이제 PC 제조업체거든요. 이 기업은 ERP 안에 들어있는 이런 다양한, 흔히면 기업의 프로세스는 크게 한 뭐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물건 샀으면 돈 주는 procure to pay라고 하는 조달해서 나중에 대금 지불할 때까지의 프로세스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겠죠. 그게 오더 투 캐시로 어려운 말로 이제 O2C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세 번째는 물건을 얼마를 만들어서 어디에 재고가 쌓였는지를 봐야 되는 이제 manufacture to inventory라는 제조에서 재고에 재고 관리 이런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구성 요소가 이렇게 보면 이제 소싱은 사실 업체를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달은 그 업체한테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가져올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매 사이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 제조하는 제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그대로 끌어와서 죄송합니다.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얼마인지 소싱을 하고 그 재고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모아서 어떤 완제품이 나올 수 있는지 제조 계획을 수립하고, 완제품 이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종 원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단가를 이제 결정을 해서 경매 사이트에 붙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끝나면 어느 정도 가격에 구입하겠다는 고객들이 나오면 그때 제조에 돌입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오고 부품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제조해서 배송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그런 수입원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건 바로 ERP, SAP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차세대 ERP를 가지고 구현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IT 투자 없이도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들을 끄집어와서 새로운 이런 availability to sale 해서 가용성, 가용 재고를 이용한 매출을 실현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SAP도 지금 투자의 방향을 크게 기존에 효율화해야 되는, 표준화해야 되는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좀 프로세스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있고, 왼쪽에는 예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뭐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어주는 새로운 프로세스 중심의 애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서는 단순히 기술 부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가 단순히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활용, 이 전기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발생할 수 있을지, 새로운 활용 분야가 없을지를 고려하듯이 이러한 정보기술 투자를 활용해서 이제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할지, 혹시 새로운 산업 분야는, 사업 분야는 없는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흔히 말하는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SAP가 그래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ERP 시스템 외에 MySAP ERP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ERP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생산성 증대, 효율성 이것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지속적인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모두 지원하는 이와 같은 이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게 바로 차세대 ERP인 MySAP ERP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MySAP ERP가 나올 수 있게 됐던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SOA다, 이런 뭐 SOA니 뭐 RFID니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초기에 항상 과거에도 보시면 SAP가 R3가 처음 등장하기 전 단계에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이었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다. 이것도 뭐 2티어다, 3티어다.
IBM은 계속 투티어로 갔습니다만, 이제 거기에는 이제 IBM의 아키텍처에 맞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투티어 방식이 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3티어 방식으로 뭐 이런 기술 얘기가 한참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들이 또 그럼 이제 V라고 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과연 먹혀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두를 하나로 뭉뚱그렸던 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었죠. SAP R3라는 ERP가 나오면서 3티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GUI는 이제 SAP GUI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 이제 웹 GUI까지 쭉 나왔습니다만, 이런 GUI라는 환경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중요한 부분들은 다양한 그 ERP라는 경영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했기 때문에 기업이 너도 나도 쉽게 정보화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SOA라는 말, 또 BPM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솔깃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휩쓸려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SOA니 BPM이니 하는 부분들이 현재 초점은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견, 중소기업은 무엇보다도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미 나와 있는 프로세스들을 일일이 이런 서비스 지향형 아키텍처로 맞춰서 개발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기다리신다면 내년부터, 혹은 현재 이미 MySAP ERP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내년 지나고 나면 SAP가 내세우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아키텍처 ESA에 기반을 두고 SAP가 제공하고 있는 이 다양한 프로세스가 모두 다 서비스화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SAP 안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아까 독일에 있던 PC 회사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프로세스를 꾸려나가실 수 있고 새로운 프로세스 혁신을 꾀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휴엑스를 비롯한 여러 선진 기업들이, 선진 중견 중소기업들이 과연 SAP가 똑같이 내놓고 있는 ERP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사업 경영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어가시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